서남비 법조팀장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기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두 명의 재판관 퇴임이 4월 18일이다 보니까 이때까지 결론 안 날 거다. 이런 가능성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법조계에선 4월 18일만은 넘기지 않을 거라는 전망 여전히 우세합니다. 예. 변론기일을 빠르게 진행했던 만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헌재의 의지가 강했었고 이미 변론 종결 후에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확실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 선고를 내리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두 명의 재판관 퇴임 날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가정입니다만 최악의 경우엔 선고를 하지 못한 상태로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이유를 짧게 설명드려 보자면요. 현재 재판관 9명은 지명 주체에 따라서 대통령목 3명, 국회목 3명, 대법원장 목 3명으로 나뉩니다. 4월 18일에 퇴임하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이 됐었죠. 따라서 두 재판관 퇴임 이후 들어올 새로운 재판관 2명은 대통령이 지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예. 대행이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 부분이 법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관 지명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 대행은 권한 대행인 만큼 대통령 권한을 최소한으로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을 취재해보면 대부분 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의 재판관 2명을 지명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판관 지명은 매우 적극적인 권한 행사다. 그러니까 권한 대행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한 대행이 재판관 2명을 지명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해석이네요. 그렇습니다. 한 대행이 재판관 2명을 지명하지 않게 되면 헌법재판관은 6인 체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심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 명이 그럼 부족하게 되는 거죠. 다만 6명으로 심리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냈었던 7인 이상 출석일 때만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라고 한 이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향후에 법적인 논란이 불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재판관 6명인 상태에서 선고를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선고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반대로요. 한 대행이 2명의 재판관도 임명하고 추가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지금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과 대답이 되는 건데요. 앵커께서 질문을 주신 대로 상황이 만약에 흘러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구인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고는 당연히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관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또 관심일 텐데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자리에 대통령 지명 몫으로 2명이 새로 들어오면 진보가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고 보수 성향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니까 최종적으로 진보는 3명이 되겠죠. 그럼 새로운 구인 체제는 최종적으로 진보 셋, 중도 보수 둘, 보수 넷 이렇게 재편이 됩니다. 보수 성향 우위의 헌법재판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남빛 기자였습니다.